우리나라에서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도 이번에 2천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내는 상속세를 지금보다 낮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고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상속세 지금보다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 유지하거나 더 올려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정세윤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금 기업들이 상속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부터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언론의 기사를 보면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 그리고 할증이 붙을 경우엔 65%까지 올라간다.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일단 맞는 얘기인가요? 예, 제도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제도상으로. 예, 명목세율이나 제도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예, 실제로 6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최고 세율이 50%인데 예, 65%까지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우리나라 그 상속세가 예, 누진세율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 30억 원 초과 네. 상속받은 재산의 과표가 30억 원 초과할 때는 예, 50%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상속받은 자산이 회사의 경우이고 예, 이 회사의 경우에 지분을 많이 가졌다가 아니라 예. 최대 주주일 경우에는 아,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붙어서 예.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될 때 예. 비싼 가격에 팔리거든요. 예. 그게 한 30% 정도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덧붙여서 예. 65%로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내는 기업들은 거의 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게 65%를 내는 경우는 일반인들이 이제 뭐 재산을 물려주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그렇죠. 기업들이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이때 예. 해당하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제 기업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 65%를 세금으로 내면 어떻게 경영권을 유지하겠냐. 예. 이래서 이제 이걸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실제로 65%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한편으로는 예. 이 상속세 제도에 여러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요. 예, 예. 그다음에 공제가 있고 과세 표준이 있기 때문에 예. 최고세율이 50%라는 것이지 실제로 전체 가액에 대해서 50%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500억 이상을 예. 상속받는 경우에도 예. 이 최대 30% 정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아. 더 중요한 거는 예. 사실은 가업상속 공제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예. 거의 96%의 기업들이 예. 이 제도의 혜택으로 예. 세금을 500억까지 면제받고 있습니다. 아, 500억 이하의 세금은 가업 상속 공제 그렇죠. 제도를 이용할 경우는 아예 면제해 준다. 그렇죠. 예.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는 건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건이 세세하게 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 가업을 상속받은 다음에 예. 10년 정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아. 이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한테 기업을 물려줄 때 세금을 깎아주되 그 조건이 그렇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10년 정도는 보장해라. 이런 그렇죠. 조건이 있는 거군요. 사실은 이 상속세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가업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30억만 넘어도 예. 50%를 다 내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매출에 3천억까지 되는 큰 기업도 예. 어떤 500억까지 상속세를 깎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면제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예. 그걸 줄 때에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고용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조건 하에서 특별히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재계, 뭐 대한상공회의소나 상속세 완화를 좀 주장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OECD 평균 최고 상속세율은 26.6%인데 우리는 50%니까 2배나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뭐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거나 뭐 예. 건실한 기업이
그냥 매각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네.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같이 봐야 되는 건데요. 예.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세율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공제제도도 있고 가업상속 공제제도 같은 제도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만 본다고 하면은 예. 그리고 그냥 평균만 잡는다고 하면은 그 예. OECD가 우리의 반 정도가 된다는 것이 맞을 수 있는데 네.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이미 자본이득세라는 것으로 전환한 국가들도 많습니다. 아. 상속세는 없지만 예, 그런 예. 경우에 상속세 0%로 잡히니까 예. 평균을 해보면 상당히 낮아지지만 예. 그 나라들이 다른 형태로 자본이득세라는 것을 이미 걷고 있고 예.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10%부터 55%까지 걷고 있어서 우리가 10%에서 50% 걷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미국도 18%에서 40%까지 걷고 있습니다. 예. 독일도 최대 30%까지 걷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가, 프랑스는 45%까지 걷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국가 여전히 상속세라는 것을 유지하는 예. 다른 자본이득세로 넘어가거나 하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슷하고 사실 그리고 우리는 공제를 많이 주고 가업상속 공제도 거의 예. 대부분 거의 96%의 기업들한테 다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렇게 이게 사실 괴담 혹은 뭐 소설, 상속세 소설 아니면 상속세 괴담 예. 수준의 일이라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괴담이나 있습니다. 소설 수준까지 보신다는 거군요. 그런데 예. 아까 말씀하신 자본이득세, 그러니까 상속세를 예. 없애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나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럼 자본이득세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논의가 되려면은 일단 예. 자본이득세 자체가 예. 완벽하게 정착이 도입이 우선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예. 이 대주주를 제외하면은 과세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자본이득세. 예, 자본이득세 자체가 예, 예. 온전한 형태로 예. 과세되고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만 볼 것이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종합적인 틀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더욱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예. 소득세하고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소득세도 같이요. 예,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내는 세금이고 예. 상속세는 이제 죽을 때, 사망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인데 모든 나라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셈이죠. 예. 이제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느냐. 소득세하고 상속세를 함께 합한 것이 예. 얼만큼 OECD 국가들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겁냐 가볍냐 이것을 논해야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소득세 기준, 소득세 과세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나라 정책이 그래 예. 돈 벌 때는 좀 가볍게 예. 내고 예. 대신에 부의 대물림 같은 것 정도는 막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소득세는 상당히 약하게 걷고 있는데 예. 상속세는 비슷하게 이 정도로 걷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다시 조금 상속세 문제로 좀 돌아오면요. 예. 예, 아까 전에 실효세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내고 있느냐, 뭐 공제나 이런 걸 다 제외하면 이 실효세율만 비교해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까? 이것을 사실 저도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예. 이것을 국가별로 비교한 데이터는 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50%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조사들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내는 사람들 기준으로 사실 이 상속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겠죠. 전체에 한 100명 정도가 사망한다라고 하면은 2.4명? 2명 정도가 상속세를 내게 되는 셈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사실은 상속세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게. 그렇죠. 이 2.4명 정도 내는데 이 2.4명이 내는 상속세 부담률이 16.7%가 평균입니다. 아, 16.7%. 예, 2017년 기준으로. 명목 최고세율은 50%인데. 그렇죠. 많이 깎아준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예, 많이 깎아주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이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을 상속자들은 기업뿐만이 아니겠죠. 근데 주로 이건 기업이 될 텐데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정도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적은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내세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면 16.7% 정도 된다. 아,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들이라고 해도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 중견기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중견기업 아니면 대기업에 가깝죠. 예. 그럼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상속세 때문에 이거 그 승계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된다. 생각인데요. 몇 년 전부터 몇 가지 사례를 락앤락, 유형산업, 그렇습니다. 가스산업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직접 그 기업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취재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이 김 회장이 이게 건강이 좀 안 좋아졌고 그렇지만 상속을 할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비전과 역량을 갖춘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더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생각에서 글로벌 투자자에게 이 회사를 판 것으로 사실은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한 대표적인 기업인 것처럼 여러 언론에서 다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떤 글로벌한 경영, 전문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조금만 찾아보면 이 김 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언론사들은 그 기존의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이죠. 그 기사를 계속해서 그냥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 이 아까 말씀해주신 주식 할증 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율도 조금 낮추는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발의를 하면서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상속 증여세제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하는데 상속세보다는 완화해야 일자리가 확대되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촉진된다. 또 자본 유출 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은 꼭 그 그 가족, 그 자녀가 상속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속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역량 있는 회사가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사실은 더 그 회사가 더 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그 자녀가 승계를 해야만 그 회사가 고용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선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지 않는다. 가업 상속 공제라고 하는 것이 그 말 자체에 가업이라는 것이 있듯이 최초에 도입됐던 것이 2007년에 도입됐는데 가게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크릿, 비밀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자녀가 승계해야 될 경우에만 1억 원 정도에 한정해서 주던 제도였습니다. 원래는 1억 원이었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에 그냥 중견기업까지도 심지어는 대기업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덩치가 커져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더 늘린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의 재벌밖에 남지 않은 그러할 정도로 너무 이 제도가 커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사회에 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리나라의 기업 상속세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8345번님께서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속세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징벌적 상속세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의 하소연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시고요. 8469번님, 능력도 안 되는 재벌 2, 3세들의 회사 운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현실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후세에 무조건 회사 가업을 이어받는 건 막았으면 좋겠고
회사를 상속하려면 상속세율은 엄청나게 높은 세율로 인상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제 상속세율 인상하자라는 의견 주신 분도 계시네요.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